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남성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한 분은 이별을 결정하는 상담이었고요. 또 한 분은 교제를 결정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저는 현재 연애 시장의 흐름과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별을 결심한 남자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이별을 결심한 남자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한국스러운 남자예요. 여자한테 잘해주기는 하지만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잘해주면 됐지. 여자한테 나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갈구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이유는 그 교제하고 있는 여성분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계속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의 생활이 있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고마워하지 않는 그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점점 서운한 감정이 쌓여져 갔습니다. 한쪽은 최선을 다하고 또 한쪽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서로 지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여성분은 남자를 더 도발하고 자극합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나에게 좀 잘해줘봐, 이렇게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남자는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원하는 것만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해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성은 늘 외롭고 남성을 기다리기만 하고, 또 남성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여러 번의 싸움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이 관계를 포기하게 됐어요. 자, 또 다른 새로운 교제를 결정하신 남성분은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국제 연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다소 염려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원하던 그런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셨기 때문에 사실 국제 연애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그렇게 좋은 여성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과 설렘으로 저에게 상담을 하신 거였어요. 그 두 분은요, 매일 보이스톡과 또 영상통화로 서로에 대한 마음과 또 사랑과 신뢰를 확신했고요. 이제 곧 한국과 미국의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계셨습니다. 특히 이 남성분은요, 한국에서 무려 6군데의 결혼정보 회사를 다녀보셨다고 해요. 여성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차 한 대 값을 날릴 만큼 큰 돈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만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리즈 카페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찾아 헤매던 단 한 사람을 드디어 제가 생각지 않게 미국에 계신 분을 소개함으로써 만나게 된 것이 저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상반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 연애가 다 장단점이 있지만 국제 연애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별을 하게 된 그 커플도 아마 국제 커플이었다면 지금쯤 헤어지지 않고 서로가 더 그리워하고 애틋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싸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1년에 몇 번밖에 만날 수 없지만 늘 전화통화와 영상통화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항상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사이였더라면 이렇게 작은 걸로 더 사랑을 달라, 더 관심을 달라 갈구하지 않았을 거고, 또 한쪽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연애를 하게 되면요, 자기의 삶에 각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전화로 연결이 되었던 또 만났던 그 순간에는 서로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서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나의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또 둘이라는 그 설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잦은 만남과 물리적으로 짧은 거리는요,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권태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보다는 서로에게 받지 못하는 인정과 사랑에 더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게 보통 말하면 연애에 있어서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연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 대해서 감사와 감동이 없어지고,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점점 그 대상이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닌 나에 대한 그런 에고적인 사랑으로 바뀌면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연인, 그리고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는 연인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는요, 신비감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증이라는 것이 나게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많은 분들이 3년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중년입니다. 우리가 초혼도 아니고 한 번 인생의 실패를 맛봄으로 인해서 좀 뭔가 나만의 자유와 시간도 중요한 사람들이 됐어요. 초혼과 다릅니다. 늘 붙어 있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서로가 어느 정도는 나의 자율성과 또 나의 독립성을 지키고 혼자라는 것은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중년의 연애란 말이죠. 나의 외로움은 없어지면서 둘이 함께라는 그런 설레임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연애가 좋습니다. 또 국제연애가 좋은 이유는 이 노후 이후에 중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바로 여행이잖아요. 커플이 되면 또 내 짝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바로 여행입니다. 그렇게 국제연애를 하면 여행을 연애처럼, 연애를 여행처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의 사는 곳으로 가고 또 그도 내가 사는 곳으로 오고, 또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함께 여행을 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여행과 연애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제연애가 좋아요. 물론 언제까지 이 국제연애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죠. 저희 커플들 중에는 요즘에 국제 커플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 커플인 우리 16호 커플은요, 여성분이 미국에서 50년을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주 힐링 캠프 하기 직전에 만나셨으니까 이제 벌써 3년이 됐죠. 그분들은 3년 동안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국제 연애를 하셨습니다. 남성분이 미국도 다녀오시고 또 여성분이 한국도 몇 번 오시고 또 중간 지점에서 만나셔서 유럽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3년 동안 롱디를 아주 잘 하셨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언약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법률 혼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면상 그래도 이렇게 어떤 서약식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런 어떤 식도 올렸기 때문에 거의 부부나 이제 다름 없으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성분께서 내년에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오셔서 결합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함께 이제 함께 살림을 하기로 하셨는데, 더 일찍 1년 더 일찍 오셔서 올해 3월에 이제 곧 오시면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분이 그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두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3월 달에 오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제 연애의 표본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 카페에 계시는 많은 국제 커플들도 그분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도 저렇게 한 2, 3년은 연애를 하고 이제 한쪽이 자기의 거주지를 포기하고 나머지 한쪽에게 가든지,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도 되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굳이 매일 만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실증나고 또 바라기만 하는 그런 연애보다는 이렇게 한 번쯤은 내 나라를 벗어나서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해외 교포들과 함께 연애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국제 연애를 하시다 보면 한쪽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또는 그 외에 영어권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하는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죠. 한국에 계신 분들 사실 어디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영어 때문에. 그래서 단체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단체 여행도 편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두 분이서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묵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이 국제 연애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점점 갈수록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카카오톡이 큰 공헌을 했죠. 예전에는 뭐 국제 연애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제는 카톡이 있으니까 언제든 무료로 통화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또 심지어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으니 뭐 두려울 게 없죠.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 실시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제 연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전 세계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 교포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서로 연인 관계가 돼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교포들 같은 경우에 저처럼 해외에 사는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뭐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던 사람이든 또 외국 사람과 많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든 이제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인간의 기소 본능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오죽 살기 좋아졌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고 싶은 그런 교포들도 많기 때문에 교포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좋고요. 또 한국에 또 계신 분들은 또 외국에 사는 사람에 대한 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또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외국 교포들을 만나서 가끔씩 외국도 방문하시고 또 왔다 갔다 교제하시면서 제3국에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없이 서로에게 좋은 그런 윈윈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또 우리 중년들은 앞으로 굳이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연애만 하겠다.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여성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되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 내가 어떤 남자에게 경제력도 함께 의지하면서 정착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후에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챙겨주고 또 나의 식사를 챙겨주고 나를 보살펴줄 그런 대상으로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조건이 잘 맞으시는 두 분이 만나시면 좋겠죠? 하지만 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아직 건강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굳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림하고 밥하고 이제 이런 거 여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 남성분들도 아유, 한 번 결혼했으면 됐지, 또 굳이 결혼해서 여자에게 헌신하고 벌어서 갖다 주고 또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년들 또는 중장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연애가 이제 대세인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 국제 연애 하셔서 전 세계에 많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넓은 세계에서 내 짝을 찾는 그런 탐험가의 마음으로 이 국제 연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너무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 그리고 둘이 함께 있을 때의 괴로움, 이 두 가지를 다 절충할 수 있는 국제연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세계는 넓고 내 짝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결혼정보 회사에서 여러 여성분을 만나고 오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스카이를 나오시고 또 한국에서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결혼식 정보 회사에 갔지만 심지어 자기 같은 사람도 한국에 있는 여성의 욕구를 채워주기 힘들다. 그래서 포기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여성들의 욕구는 뭐냐면 강남에서 나를 살게 해줄 그런 남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쇼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교수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강남에서 여자를 살게 해줄 만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희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찾는 여성분들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이뻐도 어리고 능력이 있어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남자는 도대체 얼마를 써야 그 여자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질려 계세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끝없는 욕구를. 그러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외국에 오랫동안 어렸을 때 외국에 가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이런 한인 교포 여성을 만났을 때 굉장히 순수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외국에서 이제 교포로 사신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를 볼 때 그 남자의 돈과 자산을 1순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정말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인성을 먼저 보게 돼요. 절대로 돈을 1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외국 생활이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야말로 정말 꽃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이 다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도 한국에서는 여성 만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포 여성을 만나셔서 지금 너무나 진심으로 존경받고 또 인정받으시는 그런 행복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제 연애 커플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제 어플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진정성이 있는 고급 어플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의 한인 교포들과 연결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멋진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